자,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 그 지식경제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네. 중기청의 그 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부족하다. 네. 네. 이게 좀 매섭게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. 네. 네. 어떤 얘기들입니까? 우리 중계청에서 7개 시범구역을 정해가지고 이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시장상권 활성화 정책을 폈어요. 예. 근데 작년에 그렇게 해놓고 올해는 전혀 또 지정을 안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연유를 따져보니까 뭐 이건 시범사업으로서 성과를 평가한 후에 다시 하겠다고 아주 그 미온적인 답변을 하길래 제가 그래가지고 되겠느냐. 전통시장 이 부분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. 우리 그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, 우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가뜩이나 지금 SSM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마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기존 상권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라도 제대로 우리가 시행해 나가자. 그래서 예산도 제대로 지원하고 또 기획재정부나 또 이 그 지경부에다가 협조 요청을 좀 구해서 좀 강력하게 좀 밀고 나왔으면 좋겠다. 예. 그렇게 제가 또 요청을 하고 했었죠. 거제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이 있죠. 있습니다. 뭐 물론 이제 또 그쪽에 지역 의원이시니까 또 많이 가보셨을 것이고. 네, 네. 그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가보시면 또 그쪽에 물론 또 서민 생활이 또 바로 밑에가 될 텐데 네, 네.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나 우리 또 시민들이 서민들이 느끼는 그런 요즘의 어떤 그 체감 경기라고 할까요? 어떻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?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제가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법 몇째 가는 그런 이제 도시 아닙니까? 예. 경제적으로는. 한데 이제 조금 이 구역별로 혹은 또 직업별로는 좀 애안들이 좀 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되기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고연 상권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. 전에는 뭐 전통시장에 나와서 아니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하시는데 요새는 확 빠져가지고 저 부산 쪽으로 많이 가셔서 쇼핑도 하고 또 뭐 식사도 하고 오시니까 고현 시내의 특히 이제 중심 상권들인데 이 상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위축이 돼 가지고 예.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죠. 이를테면 뭐 식당에 문을 닫는다든지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뭐 접고 다른 업종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다든지 아무튼 등등 이제 그런 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. 안타까운 참 현실입니다. 그만큼 이제 뭐 또 지역구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직영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경기 침체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 자영업자 수도 이제 한 700만 결코 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 네, 이게 네. 늘어난다는 건 사실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네. 하지만 이분들이 또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창업의 폐업률이 네. 지금 거의 뭐 통계를 보더라도 한 80% 이상 80% 되죠. 예. 넘어갑니다. 네.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보실 때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. 실패가 한 80% 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주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또 어떤 그 용기를 다시 또 찾아서 새로운 어떤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교육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말하자면 패자부활전 같은 그런 시장의 논리가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.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실패 기업인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뭐 법적인 부분도 조금은 예, 제도적으로 많이 좀 보완해주고 뭐 그렇게 해야죠. 지금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예, 뭐 저희 위원실에서 이제 실패한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법적 근거를 마련. 그래야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예산도 지원하고 또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확장 펼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모으면서 뭐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의원님도 뭐 고생하시고 머리 좀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우리 보좌관들께서 더 많이 고생을 하고 네. 힘드실 것 같습니다. 저희 보좌관들 고생 많이 합니다. 예, 제가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. 네. 네. 자, 우리 뭐 실패한 그 기업인을 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 개선 그런 부분도 또 중요하고 네.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제 각종 뭐 그 자금 지원도 물론 중요하죠.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들 스스로도
그들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 같은 경우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. 네.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? 뭐 미국 가면 실로콘밸리라든지 또 이런 어떤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한번 실패한 것이 굉장한 자산인데 사실은 보면 예. 우리나라에서는 좀 뭐 실패했다면 아주 그냥 좀 이상하게 봐버리는 인생에 나가줘라 봐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잖아요. 그래서 이 시선 자체를 좀 생산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실패한 경험도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좀 많이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고요. 특히 또 이제 재기에 성공한 어떤 그런 이 기업들에 대한 사례 발굴을 통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해줬으면 참 좋겠다. 특히 우리 이제 우리 뭐 시선을 통해서 예. 정책 진단 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뭐 한국경제나 또 우리 와우 TV에서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니까 큰 기대가 됩니다. 소상공인 정책과 더불어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네. 이런 부분들이 또 뭐 지경위 쪽 소속에 있는 의원님들도 네.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, 네. 골목 상권에 대한 얘기를 뭐 안 하고 또 넘어갈 수는 없어요. 네, 네. 이걸 꼭 뭐 일부에서는 꼭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어디까지 해줘야 네, 되느냐 뭐 지금 네. 뭐 법적으로도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꽤 있는데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좀 시각을 갖고 계신지. 저는 이제 골목 상권이든지 전통시장 뭐 상권이든 어떻든 간에 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하는 그런 영업 활동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해줌으로써 전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종사하는 분들이 좀 삶의 질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나들 가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이 가게 모습도 꾸려가고 뭐 저희들도 잘 정비되고 이런 어떤 그 환경이 새로워진 곳에는 아주 기분이 좋고 들어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골목 상권들이 좀 매상이 좀 오르고 좀 살기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적절한 생존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생태 조성은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. 네, 네. 이런 또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. 자, 이외에 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을 또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예, 예.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? 아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은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예.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재창업에 관한 재창업자들에 관한 이제 정책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교육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또 어떤 사업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데한 용기를 북돋주는 그런 교육 코스라든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우리 한 번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새롭게 다시 또 일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업종 선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하는 그런 재창업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지원하려고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생계형 창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좀 기술적인 창업 네. 한두 번 좀 실패했다 그래서 좀 도태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네, 그런 또 소위 말해서 그 환경 조성을 해주는 그렇습니다. 거죠. 예,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무소속이시다 보니까 네. 뭐 새누리당 입당과 관련해서 뭐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거에 대한 뭐 견해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. 제가 요새 중에도 논의 우리 시민분들의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되어서 이 다음에 시민들께서 진정으로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신중하게 시민 여러분의 뜻을 정확하게 여쭙고 그때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. 이렇게 줄곧 말씀드려 왔었습니다. 최근에 새누리당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많이 해 왔더랬습니다. 이제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한 2,000명 그 표본 이제 샘플을 통해서 파악도 해보고 그 나름대로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하려고
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본인의 뜻도 중요하시겠지만 지역구의 제일 지역 중요하죠. 국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. 예, 뭐 그 그게 뜻에 제일 따르겠다. 그렇습니다. 예. 네. 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 그리고 장시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뭐 우리 지역구민들에 대한 얘기 네. 또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뭐 제가 참 12년 만에 정치 입문했습니다. 아무튼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첫 생각이 지금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임기 내내 발로 뛰고 참 가슴으로 뛰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품격을 좀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. 정말 뭐 당을 바라보지 않고 또 공천이나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저 김 한 표 부족한 인간 김 한 표를 바라보고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로 멋있는 언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김 한 표를 참 잘 선택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정책 진단 시선은 거제시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 김한표 국회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뭐 여름 휴가도 반납을 하시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서민 생활, 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국회의원.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직접 발로 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자, 정책 진단 시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내용,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